CADA라고 불리는 Cycle Consistent Adversarial Domain Adaptation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는 이전에 설명했던 ADDA의 사이클겐을 접목한 형식인데, 이를 위해 사전 지식인 ADDA와 사이클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전에 발표한 ADD인데요.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도메인을 판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도메인을 제대로 판별할 수 없도록 학습을 시켜서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를 판별할 수 없도록 픽처 익스트랙터가 학습이 됩니다. 다음은 사이클 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미지의 모음에서 특징을 파악을 해서 다른 이미지에 이 특징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모음의 이미지의 도메인들은 근본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했고, 이를 겐의 적대적 학습을 이용해 학습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는 모네의 그림 화풍이고 옆은 그냥 단순 포토 사진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모네의 그림들의 특징을 뽑아서 그냥 사진에 집어넣었을 경우에 모네가 그린 듯한 사진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어진 도메인 X와 Y를 매핑하는 함수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몰 x는 라지 x에 속하는, 스몰 y는 라지 y에 속하는 샘플입니다. 위에 이 그림 A와 같이 우리 모델은 두 개의 매핑 함수인 G와 F를 학습합니다. G와 F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두 개의 적대적인 어드버셔리얼 디스크리미네이터 DX와 DY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식의 트랜슬레이션은 모드 컬랩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인풋 이미지든 어떤 인풋 이미지를 넣었을 때 모두 같은 아웃풋 이미지로 매핑을 해서 최적화에 실패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를 추가를 해서 가능한 매핑 함수의 공간을 줄이기 위해 매핑 함수가 사이클 컨시스턴트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이 X라는 이미지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Y와 비슷한 이미지를 내보냈을 때, 그리고 이 Y에서 다시 F라는 제너레이터 함수를 통해 이 X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의 그 거리를 이미지의 거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 함수 오브젝티브는 어드버셔리얼 로스와 사이클 컨시스턴스 로스 두 종류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사이클겐의 예시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인풋 X를 집어넣었을 때 GX를 넣으면 어떤 특징을 인풋 이미지에 어떤 특징이 섞인 이미지가 될 것이고, 이를 다시 G를 통해 어떤 값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값을 다시 F 함수를 통해 X로 이미지로 다시 만든다고 한다면 두 사이의 거리가 비슷해서 같게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앱스트랙트인데요. 도메인 어댑테이션, 특히 어드버셔리얼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제 기존 ADDA 같은 경우 피처 스페이스 단에서 어드버셔리얼 로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픽셀 레벨이나 로우 레벨 도메인 시프트를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시멘틱한 컨시스턴트를 갖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도메인으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사이클겐을 추가를 합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 어드버셔리얼 도메인 어댑테이션인 ADDA의 단점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와 같은 이제 대량의 합성 데이터에 대한 모델을 고역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얘는 이제 실제 도로의 사진과 게임 속 도로 사진을 분할하는 모델입니다. 실제로 수집이 더 쉽고 잘 되는 게임 이미지를 소스 이미지로 두고 이제 훈련을 시켜서
실제 이미지에 적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ADDA처럼 피처 레벨의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 메소드는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이 방법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멘틱한 컨시스턴트를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의 타겟 오브젝티브가 자전거의 소스 오브젝티브에 매핑이 될 수 있는 시멘틱한 것을 못 잡아내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픽셀 레벨과 로우 레벨 도메인 시프트를 잘 잡아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논문에선 시멘틱한 컨시스턴시를 시행을 하면서 사이클 컨시스턴시도 추가한 SciCADA라는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 뒤에서는 저희는 이제 이 본 논문에서는 계속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을 고려할 것이고요. 이후에 본문의 내용은 수식에 대한 설명과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아키텍처와 함께 수식을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는 SciCAD의 총 아키텍처입니다. 이와 같이 모델이 구성되어 있는데 주황색으로 박스 쳐져 있는 곳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소스 이미지가 존재할 때 소스 이미지가 제너레이터를 통해 타겟 이미지와 비슷하게 스타일라이즈드 된 소스 이미지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 소스 이미지가 타겟 이미지와 흡사하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피처의 픽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겐 로스를 통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을 하고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를 적대적으로 이게 타겟 이미지인지 소스 이미지인지를 판별을 해서 이 소스 이미지가 좀 더 타겟 이미지와 비슷해질 수 있도록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타겟 이미지와 흡사하게 스타일라이즈드 된 소스 이미지는 여기서 사이클 로스와 시멘틱 컨시스턴시 로스를 함께 적용이 됩니다. 이제 소스 이미지에서 타겟과 비슷하게 스타일라이즈드 된 소스 이미지는 다시 T에서 S로 향하는 이 제너레이터를 통해 다시 소스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때 소스 이미지와 리컨스트럭트 소스 이미지는 서로 사이클 로스를 통해 거리를 계산을 하고요. 이를 통해 이제 소스 이미지가 다시 리컨스트럭트 소스 이미지가 되었을 때도 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똑같은 비슷한 이미지로 내보낼 수 있게 학습을 합니다. 또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스 이미지에 대한 것과 이 타겟에 대해 스파일라이즈드 된 소스 이미지에서의 시메틱한 값들을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멘틱 컨시스턴시 로스를 추가로 적용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이 부분이 트럭이다, 무엇이다 라고 판별을 할 경우에 이것이 여기서는 자동차로 판별을 했는데 여기서는 자전거로 판별을 했다. 이럴 경우에 두 사이의 시멘틱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학습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뒷부분입니다. 그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고 나면 이 타겟에 대해 스타일라이즈드 된 소스 이미지는 이 소스 이미지와 비슷한 형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시멘틱함을 그대로 유지한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이 제너레이터를 훈련시키기 위해 픽셀 단위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두 이미지를 판별을 했다면 이 위에서는 이제 다른 피처 값에 대해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본 저희가 항상 진행을 했던 ADDA의 구조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가 있을 때 이 부분은 제하고 여기서 피처 값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 들어갑니다.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피처 값으로 이게 소스인지 타겟인지 판별하도록 학습이 되고,
이 소스 타겟 이미지에 대해서 이 피처 타겟 인코더도 학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인코딩된 이 피처 값을 통해 소스 프리딕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저희가 ADDA에서 소스 이미지를 프리 트레이닝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어진 소스 레이블을 통해 소스 이미지가 피처 값이 프리딕션을 한다면 이를 레이블과 같은지 비교를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기는 기존의 클래시파이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엠리스트로 ADDA를 진행을 했는데 소스 이미지를 엠리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 클래시파이어 하는 부분에 대해 학습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 훈련이 끝난 뒤에 이제 이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에 대한 피처 값을 서로 비교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이 FT를 학습을 시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식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왼쪽의 첫 번째 수식은 단순 시멘틱 컨시스턴시 로스를 위한 fs 함수를 학습시키는 로스입니다. 단순 이제 클래시파이어 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너레이터 S에서 T로 가는 이런 모델을 학습시키는 로스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겐에서 사용하는 로스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DT를 속이기 위해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비교하는 로스를 2번 식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제너레이터를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 식은 사이클 로스에 대한 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 로스를 통해서 두 리컨스트럭티드 소스 이미지와 소스 이미지 사이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시멘틱 컨시스턴시 로스에 대한 식입니다. 이 이미지에 대한 태스크와 이 이미지에 대한 태스크를 비교를 해서 서로 시멘틱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로스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나고 학습이 진행되고 나면 이 타겟 이미지와 같이 스타일라이즈드 된 소스 이미지와 이 타겟 이미지를 서로 비교를 해서 학습을 하는 이 피처 값을 받아들이는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로스입니다. 이것도 겐 로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총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6번 식의 로스인데요. 이는 이제 사이클 로스와 시멘틱 로스를 가지고 있고 제너레이터 S에서 T로 갈 때의 제너레이터, 그리고 T에서 S로 갈 때의 제너레이터 두 개에 대한 겐 로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피처 값을 받았을 때 피처 값이 들어갔을 때 판단을 하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대한 로스, 그리고 이제 이 픽셀 값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겐 로스, 이렇게 총 6가지의 로스를 합쳐져 있는 것이 이제 CAD의 총 로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입니다. 엠리스트에서 USPS로 갈 때, 이제 USPS에서 엠리스트로 갈 때, 이제 또 SVHN에서 엠리스트로, 여기가 타겟입니다.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다른 것들에 비해 결과가 더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만으로 사용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도
좋은 소스만 시켰을 때 값이 다음과 같고요. DANN과 ADDA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현저히 더 높은 성과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컨퓨전 매트리스인데요. SVHN에서 M리스트로 SVHN이 소스고 M리스트가 타겟이라고 할 때 비교를 해봤는데, 이때도 이제 각자의 숫자에 대한 정확도가 SCIDA를 사용하는 것이 소스만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 SCIDA에 대해서도 여러 조건을 두고 실행을 해봤을 때 오직 소스 이미지에 대해서 훈련을 시킨 것만 사용을 해서 모델을 돌렸을 때는 67%, 그리고 피처 어댑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시멘틱 로스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이제 다른 조건들을 넣어봤을 때 다음과 같이 어큐러시가 나왔고, 결국 모두 다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가 가장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멘틱 로스와 사이클 로스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이게 처음에 소스 이미지고, 이게 리컨스트럭처한 소스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이 이미지로부터 돌아온 그 소스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타겟 이미지가 소스 이미지가 SVHN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이고, 그리고 타겟 이미지가 M리스트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이 주어진 소스 이미지가 타겟 이미지와 비슷하도록 학습이 돼서 M리스트와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를 내보낼 거고, 다시 돌아와 라고 했을 때 실제 소스 이미지와 비슷하게 또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시메틱 로스를 빼뜨리고 한다면 여기서는 2고 여기서는 8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멘틱한 로스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와 전혀 다른 9라는 값이 나오고 8이라는 값과 전혀 다른 1이라는 값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사이클 로스는 존재하기 때문에 사이클 로스를 통해 이 소스 이미지가 다시 소스 이미지로 올 때 그 두 이미지의 차이는 거의 없도록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사이클 로스가 없을 경우에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위에 이미지를 보면 이건 1입니다. 그럴 경우 시멘틱 로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이 1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4지만 비슷한 형태를 내보내지만 조금 틀린 값을 내보내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문제점은 사이클 로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1이라는 그 소스 이미지에서 타겟 이미지와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또 2를 소스 이미지와 비슷하게 만들었을 경우에 이 두 사이의 그 이미지에 흡사하게 만드는 것이 많이 모자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본 논문에서 게임 속 이미지와 실제 게임 속 도로 사진과 실제 도로 사진을 가지고 실험을 해본 결과입니다. GTA5라는 게임 속의 도로 이미지를 소스로 두고 시티스케이프스 이미지를 타겟으로 두고 진행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미지 분류를 하는 부분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부분에서 로드나 사이드워크 이런 아키텍처가 있을 때 SCIDA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내보냈다라는 것을 비교적 좋은 결과를 내보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레딕션을 시도를 했을 때 테스트 이미지가 존재할 때 이제 소스에 대해서만 학습을 해서 프레딕션을 한다면 제대로 분리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SCIDA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GTA5 그 게임 속 도로 사진과 이를 이제 시티스케이프스 형태로 바꿨을 때, 그리고 이제 이건 실제 시티스케이프스 사진 이미지입니다. GTA5의 이미지를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리고 시티스케이프스 이미지를 다시 GTA5 형태로 바꿨을 때 모습입니다. 이도 어떤 특정 아키텍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제대로 값을 내보느냐에 대한 결과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